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농산물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석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첨단 농업 육성 계획에 따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축사를 관리하는 원격 제어 시스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풍경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유통업계 농산물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추석이 예년보다 열흘가량 빠른 탓에 명절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면서 농민들과 소비자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장을 보러 온 주부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명절 제수상품 가격이 폭등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된 겁니다. 폭염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른 건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오른 걸 보고 깜짝 놀랐고 앞으로 추석이 걱정이 돼요. 추석을 앞두고 고민이 깊은 건 농가들도 마찬가지. 농작물 수확이 예년보다 10에서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폭염이랑 가뭄이 이제 지속되면서 과일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처럼 농수산물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채소와 과일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시금치는 킬로그램당 평균 소매가가 18,719원으로 한 달 전보다 약 212%나 급등했으며 양배추는 한 포기당 6,899원으로 132%가 상승했습니다. 과일 가격도 오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박은 개당 27,620원으로 한 달 전 16,617원보다 66.2%가 올랐고 참외는 10개 기준 17,5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가격은 더욱 오를 것으로 보이자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 가격 안정을 위해 봄배추 정부 비축 물량 2,500톤을 도매시장에 1일 기준 100에서 20톤 수준으로 방출하고 과일류의 경우 수급 상황에 따라 사과와 배 12만 톤을 조기 출하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성수품 수급 안전 방안 등을 포함한 추석 민생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난 2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선정했습니다.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 첨단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건데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의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할 계획인데 그중 2곳을 선정한 겁니다.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다 청년농부 양성과 기술혁신의 기능이 합쳐진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농산업 클러스터입니다. 이곳에는 청년 창업 보육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같은 연구시설이 한데 모입니다. 경북 상주에 조성되는 혁신밸리는 청년 농부 유입과 성장, 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전북 김제의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 혁신을 앞당길 계획입니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이 속한 농민단체 연합 농민의 길은 스마트팜 저지 전국 농민대회를 열고 사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이곳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토마토 등이 결국 국내산 농산물과 경쟁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년 농부가 혁신밸리에 진입하더라도 낮은 소득 탓에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여기에 또 생산되는 물건이 시중으로 나온다 했을 때에 자기들 말로는 100% 수출한다 했지만 수출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때 시중으로 나왔을 때에 거기에 대한 우리 농산물가 폭락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농식품부 측은 이번에 새로 짓는 시설 면적은 10헥타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시설 원예 면적 5만 4천 헥타르와 비교하면 국내 농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스마트팜 시설을 만들고 기반이 없는 청년농에게 임대해줄 계획인 만큼 청년농의 투자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주하는 청년농들은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최대 5년 동안 임대료만 내면 되고요.
이후에는 정책자금, 모태펀드 투자를 받아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농민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청년 농부들에게 농업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축산농가에선 하루에도 몇 번씩 가축들 먹이 주고 건강 상태 확인하느라 종일 매여 있어야 하는 실정인데요.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편하게 축사를 관리하는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예산 고덕면에 있는 한우 농가입니다. 축사에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먹이를 줄 시간이 되자 사료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폭염에 기온이 30도를 넘어가자 내부 열기를 식히기 위해 대형 환풍기도 알아서 돌아갑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곳에 있는 농장 주인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축사 CCTV를 실시간으로 지켜봅니다. 그동안 하루 2번씩 120마리의 소에게 사료를 주는 데 걸린 시간만 꼬박 4시간. 지금은 언제 어디에서나 터치 몇 번으로 간편하게 축사를 관리할 수 있어 농민들은 여유가 많아졌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소의 건강 상태와 임신 주기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전보다 폐사율도 크게 줄었습니다. 사료가 돼 있으니까 내려주면은 그 지금 미생물 그거 이렇게 한 주먹씩 주는 거 그거는 한 20분이면 줘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소 그 건강 상태라든지 그 발정운한 거, 임신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고 하니까 폐사율도 적고 소 건강 상태도 확인해서 건강이 안 좋고 그러면 바로바로 치료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이점이 참 농가한테 무지하게 그 득이 가요. ICT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농가를 관리하는 이른바 스마트팜. 자동 사료 공급 장치와 CCTV 등을 스마트폰이나 PC에 연결해 원격으로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예산군이 국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아 2개 축산 농가에 올해 처음으로 시범 도입했는데 노동시간과 인력을 98%까지 절감할 수 있어 현장의 반응도 좋습니다. 농가분들이 마음 놓고 외출이나 여행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사양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정시에 사료를 급여할 수 있고 또 건강 상태라든지 또 번식 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농가 소득과 직결되고 또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일손이 절감되는 효과 등이 있으므로 군은 앞으로 스프링클러 등 폭염에 대비한 자동화 시설 등을 보완해 스마트 축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축산업도 이제 스마트 바람이 불면서 농촌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청년 농민의 국가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농업과 농촌으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청년농 1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파격적인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신임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청년농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습니다. 농협도 청년농에게 기술 지원부터 창업 지원, 판로 확보까지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원에 나선 상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7세이며 70세 이상 경영주가 전체의 41.9%나 됩니다. 이들 고령농이 은퇴하게 되면 그 빈자리를 청년농이 채우고 농업농촌을 이끌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보다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농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과 공동으로 벌인 청년농 실태조사 결과도 이를 증명해 줍니다. 조사에서 청년농 가운데 절반가량이 농업을 선택한 이유로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청년농의 70%는 향후 농업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30대 농가소득이 평균 농가소득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청년농들이 정착 초기에는 소득이 불안정하지만 농사가 본격화되면 소득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농들 앞에 탄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신문과 갤럽의 조사 결과 많은 청년농들은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생활 여건이 불편하고 마을 사람과의 인간관계에도 고민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를 푸는 게 곧 청년농을 늘리고 경쟁력 있는 농가로 육성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부의 청년농 지원 방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청년농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농이 연착륙하도록 단계별 밀착 지원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